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우리를 이제 백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왜 검은 옷만 입느냐? 외국 사람들은 뭐 노란 옷, 파란 옷, 빨간 옷도 많이 입는데 우리는 왜 검은 옷을 많이 입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색깔이 검고 또 눈 색깔이 검고 그 갈색이기 때문에 이 검은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위의 이름을 블랙 시위 해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들고 시위를 하도록 한 그 컨셉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데 여러분들 그 우산을 또 양산 대용으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해서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다음에 또 시위를 위한 장비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어제부로 20대 국회의원직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반인이 됐어요. 일반인으로 돼서 좀 섭섭한 감이 없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에서 저는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속에서 저는 하나도 외롭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선관 위에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원한 거는 QR 카드라는 게 있다. 투표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표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당신들은 알 수 없는 QR 코드라는 것을 썼으니 QR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QR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QR 코드의 생성과 해독 과정을 좀 시연하라, 공개 시연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국민 사기 쇼를 한 거죠. 어떤 쇼를 했느냐?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부정선거의 내용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면 두려우니까 서둘러서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사기쇼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음주운전을 하고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연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한 달 뒤에 몽땅 깬 다음에 어머니 모셔놓고 엄마 앞에서 저 생생한 기분으로 생생한 정신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 달 뒤에 운전하는 쇼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맞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음주 측정은 당일이 유효한 겁니다.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 모든 검증은 당일이 유효한 겁니다. 술을 다 깬 다음에 음주운전 받는 것과 부정선거 다 저질러 놓고 자기 프로그램 다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시연을 보여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쇼였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선관위를 그대로 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조하라!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군요. 마지막 문장을 3번 하는 거니까 제가 다른 거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시민이여 총공개하라. 네, 그 시연회를 하면서 별별 코미디 같은 일이 다 있었는데
LG 그램이라고 노트북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노트북과 연결이 돼서 컴퓨터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윌킨슨 박사가 거기 오셔서 IBM의 컴퓨터를 제작하신 분, 그분이 들여다보더니 이거는 똑똑해도 너무나 똑똑한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킨슨 박사님 또 조슈아 이렇게 제가 셋이서 변호사와 함께 구리시의 선관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8개나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다른 곳에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한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표로 열어봤습니다. 열어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 각종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프로세서들을 보면서 이거는 거의 슈퍼컴퓨터급이다, 너무나 똑똑하다, 순식간에 연산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부에서 이 지금 개표되는 개표 수의 양을 보면서 그 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다음에 외부의 통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칩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깐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해부를 해놨는데 그 위에다 뭘 했느냐, 아크릴판을 덮어놨습니다. 아크릴판을 왜 덮어놨을까요? 사진 못 찍게 하려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프로세서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찍으려고 위에다 대면은 위에 아크릴판을 샌드페이퍼, 백바로 이렇게 갈아놔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떳떳하면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감추는 자가 뭐다? 범인이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고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코미디 같은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LG 그램 컴퓨터 안에 우리는 랜 카드라고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랜 카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내부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표를 했었죠. 어떻게 발표를 했었느냐, 노트북을 켜서 IP 컨피규레이션 하고 쳐봤더니 DNS 주소 번호가 뜨더라. 그거는 이 와이파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바깥에서 해봤더니 와이파이 주소가 뜨지 않더라, 핸드폰으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네들만이 알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고 몰래 통신을 하면서 거기서 쓰이는 것들을 밖으로 계속 파일들을 보내더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랜 카드가 원래는 일체형인데 LG에 주문 생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뗐습니다. 원래 여기 올 때 없었습니다. 랜 카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렇게 보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하고 했더니 거기 있던 여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랜 카드가 있었는데 제가 뗐어요. 공장에서 떼서 나온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어제가 됐든 조금 전이 됐든 여기 있던 것을 제가 탈거했습니다, 떼냈습니다 라고 자기도 원치 않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도 해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명대낮 어둠이 몰려와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사람들 법에 맞는 마땅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해지겠습니다. 부정선거 방치하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부정하라.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통합당 소속은 맞는데 통합당의 주호영 우리 대표와 함께 제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분이 가끔씩 물어보시니까 이게 저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호영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당이 나서면은 이 당이 선거에도 지고 2번, 3번 죽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통화를 해봤더니 통화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도와줄 거냐 했더니 아니 지금은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이 개표를 해서 개표에서 잘못됐다, 재검표를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일찍 또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때는 그분들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되지요. 여러분, 예, 우리 미래통합당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설 때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할 때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를 때라고 말입니다. 사전선거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선거를 가로막는 3대 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노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인 선거,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침탈당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이들이 독재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때 분노하지 않으면 법적입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시민이여 분노하라. 여러분, 또 우리는 조직을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 혼자 나올 때 둘이 나오고, 둘이 나올 때 셋이 나오고, 3, 3, 5 이야기를 하고, 카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이번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 4.15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이여 힘을 조직하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소리쳐야 합니다. 오늘 소리치자려면 내일은 목소리를 낮춰야 되고, 모레는 수근수근 내야 되고, 그 뒤에는 귓속말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혼잣말, 다음에는 꿈을 꿔야 하고, 소리 없는 기도를 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칠 때입니다. 여러분, 민주시민이여 소리 높여 악정을 규탄하라. 우리가 법원에 왔으니까 법원에도 한마디 합니다. 이번 일 중앙선관위 함께 짜고 중앙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연을 했기 때문에 이 3,000표에 가까운 표 차이가 나는 이 재검표를 할 수 없다. 설마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될 거고, 여기에 모인 인파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끌어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들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바로 저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단합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서초동 근처에 많은 비슷한 불법을 밝혀달라는 집회들이 있는데, 이제는 민경훈 의원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깃발 들고 앞장 서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민경훈 의원 중심으로
그만 외쳐. 그만 외쳐. 뭐 지금 저 나라가 살판 났다고 외쳐요. 그만 외쳐. 아 이거 보셨죠? 뭘 뽑아서 뭘 가져가. 야 이런 짓거리들은 아니 여기 이거 말고도요 증거가 차고 넘쳐. 증거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게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나와도 나왔나 보다 또 나왔네 또 나와 이래요. 아니 하나하나가 엄청난 거야. 봉인지 뜯은 거 하나도 엄청나고 투표지 붙어서 나오는 것도 엄청나고 무슨 민경우 의원이 흔든 6장도 엄청나고 증언도 나와. 아니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수사해야죠. 수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사 안 되잖아. 수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가 자백할까요? 나 이렇게 부정선거 저질렀다. 자백할까요? 안 해. 아까 4.7초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저 가로세로 연구소가 잘 몰라서 그래. 왜냐면 저 배치를 그 동네는 우사인 볼트만 배치했거든. 그리고 그 기계는 다 AI로 깔아놔가지고 그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거기만 특별히 우사인 볼트만 하게 한 거예요. 그걸 모르네.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 투표한 게 아니야. 우사인 볼트만 갖다 놓고선 투표한 거예요. AI 기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28일날 뭐였어요? 또 우겨요. 기계 여러 대 갖다 놓고 해서 괜찮다. 저 사람들은 우기다가 또 이거 나오면은 이번에 좀 실수했습니다. 보셨죠? 28일에 시연에 실수했대요. 실수로 개표가 되고 실수로 누가 당선되면 되는 겁니까? 실수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실수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거예요? 이 개같은 나라 아니에요? 실수로 다 헤쳐먹는 나라 아니야? 실수로. 아니 그러면은 미통당은 실수로 이게 왕창 떨어진 거예요. 실수야 다. 예? 조국이 딸은 실수로 엄청난 의정원에 붙었고 여러분 딸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실수가 아니라서 정상 시험 쳐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취직도 못하고 실수한 놈들은 좋은 회사 좋은 학교 다 붙어먹고 윤미향이 보셨죠? 다 헤쳐먹고 저거 뭐야 자기 구자 개인 구자로 받으면 안 되는데 실수했대. 실수로 집 5채 현찰로 샀어요. 여기 앙케이트 한번 해자. 집 5채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야 저기 실수 더럽게 많이 했네 저 사람. 주식해서 야 부럽다 야. 야그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거 한 명이잖아. 누구야? 조용히 해. 집 5개 이건 세금 무라지게 많이 내시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실수를 이렇게 저질렀다고 그러고 윤미향이도 실수. 근데 윤미향이 이름 나오니까 민경욱 의원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밝히려고. 근데 민경욱 의원하고 윤미향을 동급으로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 하태경 개새끼야 그러는데 저 아줌마 야세다 진짜. 하태경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뉴스에 또 나왔어. 뭐냐면 윤미향한테 질려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이 민경욱이 보고 다시 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갔대. 그러면은 이 하태경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윤미향과 민경욱이 동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하태경이? 아니 그리고 저 같은 보수꼴통 저 보수꼴통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보수꼴통을 누구하고 등치시키는 줄 아세요? 신문 보세요 오늘. 조국과 같은 놈이래 나더러. 내가 조국이에요? 나는 조국처럼 54억 없어. 나 우리 마누라 여기 와있지만 나 쪽팔려 진짜. 조국이보다 나이도 더 처먹고
나는 박사학위도 있고 조국은 박사 걔 있나? 있다고 그래. 아니 있다고 그래. 쳐줍시다. 그리고 나이도 제가 몇 년을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54. 아니 이 입이 안 나오네. 우리 마누라한테 미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놈하고 등치를 시켜요. 그렇게 사기를 쳐먹고 지 아들 딸들을 다 거짓말로 둘하고 위조해서 학교 보내고 그런 놈을 우리 보수 꼴통 인사하고 똑같대. 그리고 어떻게 민경원과 윤미향을 등치시킵니까? 그래서 하태경이 삼행시를 질 테니까 제가 운 한번 띄워주시고 아유 나보다 더 흥분하네 저 형. 이번 TV 한번 나와봐. 제가 하태경이 삼행시 뜰 테니까 여러분 운 띄고 내가 한마디 끝나면 잠깐만 있어봐. 이게 급해 이렇게. 죽일 놈을 외쳐주세요. 운을 띄워주지고 하부터 운 띄워주세요. 하태경이 이름 태양 맞아 곤장 맞을 놈 경을 외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시 경을 쳐서 곤장 맞아 뒤질 놈 하태경이가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하태경이 때문에 통합당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통합당 앞으로 지지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하태경이 때문에 망한 거야. 하태경이 하나만 망했어요. 또 이름 하나 들어봐. 아니 대권 자기 선포했어. 대권 주자 나간다고. 누구야? 걔 때문에 안 돼. 통합당은. 또 하나만 더 들어봐. 나 지금 그 형 친한데 나. 무대형 나 좀 친하거든요. 나 근데 완전히 실망했어. 내 입으로는 내 개새끼라고 못한다. 제가 개새끼래요. 내가 얘기하는. 이건 하지 맙시다. 가만있어 봐. 이거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면은 이렇게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가 못하고 여기 지금 5번 출구 아니에요. 또 6번 출구, 7번 출구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서 하지만 앞으로는 한 군데로 몹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한 군데 모으면 이거 다 점령해야 되니까 지금은 좋다 이거야. 5번, 6번, 7번, 8번 뭐 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데 이제 광화문에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왼순이가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야? 왼순이하고. 왼순이. 그런데 이제 이거요. 대규모 집회는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대규모 집회는. 근데 1인 집회는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팻말 지금 요 앞에 계시는 거죠. 이게 조작선거 무효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팻말 하나 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서 있는 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저도 조만간 1인 시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광화문에서건 서울역에서건 영등포역에서건 하여튼 편한 대로 나와서 그냥 1인 시위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1인 시위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3.1운동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니까 전국을 덮었잖아요. 이번에도 1인 시위가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이 시간에 여기 모이는 거 좋고 토요일날 이 시간 기억했다 2시부터 여기 모이는 거 좋고 과천 성관이 앞에 모이는 거 좋고 그 다음에 평일날 각자 광화문이 됐든 서울역이 됐든 영등포역이 됐든 1인 시위 하세요. 1인 시위 쫙 1000만 명 깔자고요. 대한민국 하늘에서 보면 불의 무산이 쫙 1인 시위로 그건 허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증거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 이제 수사 기대해요. 수사 그래도 좀 기대해 봅시다. 그럼 좀 기대해. 자 대법원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들으세요. 네? 당신이 사법부 수장이야. 행정부의 신여야. 똑바로 해 진짜. 나를 잡아넣어. 깜빵 갈게. 이렇게 외쳤다고 나 깜빵 보내면 여러분들이
할 거죠? 아니 진짜 저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와이프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부정선거 보고 꼭지가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돌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제 강남은 그냥 가야 돼요. 윤순이 나와, 문재인 나와, 그 자리에서 나와. 니네들 김명수 대법원장 똑바로 들으세요. 처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게 뭐야? 그걸 기억해야지. 어떻게 권력의 신여가 돼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하고요, 대법원하고 선관위는요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은 서울시 부장판사야. 각 지방 그 선관위가요 다 대법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정권 바뀌면, 아니 여기서 적폐청산으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전에 이제 저기까지 나오더라. 6.25 사병까지 털더라. 이제는 아주 뭐 털다 5.18 털어. 에? 백선엽 장군 현충원 못 들어가신대. 그럼 파낸대고 그러더라고. 백선엽 장군이요 6.25 전쟁에 미국이 뽑은 4대 영웅이에요. 아니 그분이 낙동강 전투에서 다 밀렸는데 저쪽은 병력도 엄청나고 화력도 엄청나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슬슬슬슬 꽁치 빼고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백선엽 장군이 권총을 딱 꺼내더니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여기서 물러나면 나를 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참 병사들이 밀고 나가서 낙동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감 들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웅 대접은 못할 망정 당연히 모셔야 될 현충원에서 만약에 들어가면 파낸대요. 친일파로 몰아서. 이런 개같은 아유 진짜 욕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나라에. 그리고 역사를 지금 다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부정선거 파헤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파헤쳐서 이런 전자 개표 시스템을 없애면 어느 우파가 당선될까요? 좌파가 당선될까요? 20개월 후면 대선입니다. 부정선거 싹 잡아내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 시스템, 사전선거 시스템 다 때려엎고 수개표로 투표해서 권력을 뺏어와서 그 다음에 얘네들 주특기 하는 거 이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문재인 정부 실종 적폐청산 다 까발려. 다시 다 수사야. 조국 수사 다시 해. 문재인 수사 다시 해. 다시 싹 다 까발리고 다 깜빵 보내야 돼.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서부터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부정선거 파헤치는 노력 저 같은 유튜버에서는 그걸 열심히 방송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 우산만 써가지고 안 돼. 우산 흔들어야 돼요. 예. 자 앞으로 1인 시위 맨날 며칠이고 매일매일이고 1인 시위 각자가 1000만만 잡읍시다. 1000만만. 좌파들 한 1000만 빼고 중도 어물어물하는 사람들 빼다. 핵심 부정선거 믿는 핵심 보수 우파 저사 1000만만 주요 광장에서 1인 시위로 물결을 더 뽑읍시다 여러분. 끝냅시다. 끝내요. 현충일날 끝냅시다. 네, 같이. 여러분, 저희가 음모론자입니까? 선동가입니까? 우리는 이 까마득한 부정선거를 밝히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서구에 사는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이번에 생애 첫 투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투표를 처음 하기 전까지 투표는 공명정대하고 보안이 철저하고 매우 중요하게 치러진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게 투표인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생애 첫 투표를 하고 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투표를 처음 해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4.15 총선에서 이상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선거를 관리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하에 말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연설하신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증거들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증거들을 많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착각하시고 계신 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몇몇만 알까요? 별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고 이 선거 의혹에 대해서 말해줘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현재 이것을 널리 퍼뜨려줄 언론은 정부의 통제 아래서 제대로 된 기사 하나 쓰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검찰처럼 완벽하게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그 자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모르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알려주고 그들을 깨우쳐 일으키기 위해 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와야지 그제서야 검찰 언론에서 국민들의 뜻을 알고 그때서야 나설 것입니다. 저희가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돈이나 권력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가정의 일을 앞두고 우리의 일자리를 앞두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앞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선거에 이 부정선거 의혹에 실체가 누구로 지목되고 있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개표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거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에 참여하고 개입하고 이 정부가 친중 행태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8시까지 남대문, 대한문, 광화문을 거쳐서 우산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부터 8시 남대문, 대한문, 광화문에서 우산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Be aware, all be next. 감사합니다. 우봉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찌는 찜통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일단 정말 큰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이미 외신의 보도가 이미 시작이 되고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위 나오는 군중 숫자가 예전에 촛불 시위라든지 조국 퇴진 시위만큼 나오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부정적인 희망을 가진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저희 스스로만의 힘으로서는 이게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꼬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보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투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부정선거 이거 증거가 이미 수십 가지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선거를 어떤 것만을 기억하면 되냐면은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이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빳빳한 신권 화폐 같은 용지 그것만으로 이미 증거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조작은 그 집계를 하는 개수기가 무효표들도 저쪽 1번 후보로 가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들까지 더불어당으로 몰표로 만들어주는 4표 중에 1표라든지 3표 중에 1표를 보내는 그런 이상한 개수기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셔도 됩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LG U+, 선관위는 LG U+를 선거 기계 임대 업체로 그렇게 통신망 업체로 채택을 하였고 기계 업체는 한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업체를 그렇게 외주를 주었는데 결국은 화웨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카드 조작을 통한 무선 통신을 사용해서 투표 수치가 원격 수치 조작 제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 조선종의 고백이라는 글을 찾아보시면 압니다. 꼭 검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조선종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역사는 2002년부터인가 해서 이미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최초 사용된 사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권 선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전자개표기 조작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부 인력들이 코로나 사태를 자신들의 공로로 승리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산은 모두 전 세계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시민들의 목숨을 해친 제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국의 그런 공산당 문서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비대칭 전력 무기로서 화생방 무기를 퍼뜨려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열세를 최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칭 전력으로서 화생방 그런 전쟁을 시도한 중국은 전 세계에 그런 피해 보상에 시달리고만 있고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코로나 주범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재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세균 샘플을 제공한 우한연구소에 제공한 것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무료 백신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무료 백신을 맞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임에 시달리거나 조기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한 국회의원이 빌 게이츠를 형사재판소에 제소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를 부정선거관리위원회를 전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상당히 많지만 저희가 시위 군중의 숫자가 적은 것은 희망을 갖지 못해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드리는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아래서 그 인민들을 순시하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주민 방문을 위해서 그런 많은 역할을 하는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의 평균 국민소득은 1년에 581만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3만 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턱없이 부족합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그대로 표명한 것은 국민 하위 50%의 소득이 월 17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유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다른 대기업들의 기술들을 탈취하면서 우리나라를 거지 국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두 본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탈취당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미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외세에 의지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저항해서 국민 저항으로 독립을 이뤄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일진 정권에 대항해서 더 이상 권리를 빼앗기는 빵 셔틀 국민이 안내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벤자민 월커슨 박사님, IBM CPU 설계자이십니다. 우리 수고스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북치지 마세요. 북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는 전도협이라고 해서 이 되뇌를 쓰세요. 그냥 감정만 쓰지 마시고 되뇌를 쓰세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해를 하면 평생 갑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거는 달달 외운 거는 돌아서는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시작이 50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됐고요. 대내를 망치는 전략으로 좌파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172년 전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거냐? 그게 증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하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개처럼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이게 개성하라고 시킨 거예요. 금수저, 흑수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짐승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짐승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밖에 몰라. 그 다음에
배려심이 없어. 굉장히 포악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흥분되면 싸우게 돼요. 개가 어떻게 되죠? 개 밥그릇을 뺏기면 물어요. 왜 좌파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기 밥그릇을 뺏어서 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맨 처음에 17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타깃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칼 막스가 어느 나라를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소련이 아니에요. 영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나왔지만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갖고 노동자들도 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칼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증오를 자꾸만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왜 1차, 2차 산업혁명 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국이 그렇게 제일 먼저 타깃인 영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때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영국에다가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러면 칼막스는 어떤 놈이냐? 공산주의자 어떤 놈이냐? 진리를 대응하겠다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하고 맞서겠다고. 결국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10년 전에 한국 다시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어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중국 애들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원래 북방 저기 어디에요? 몽골 쪽에 피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기마민족을 한족들 중국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요. 지금 몽골 쪽에 징기스칸 쪽에 있고 한국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있으면 이게 3대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이런 밸런스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성계가 잘못했어요. 이성계가 그때 4대주의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적국으로 남고 싶어 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좌파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원래 공산주의의 고향이 박헌영 공산주의의 고향이 그러니까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자기 조국이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 두 번째 조국은 어디냐?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이 사는 곳인 남한이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조국은 또 어디일까요?
차이니즈 커뮤니티라는 말이에요. 중국 국제공산당원들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공산당 그 당원들이 중공이 지금은 어디에요? 뭐라나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중공이 이제 저기가 됐어요. 그 공산주의 정주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혼밥을 먹으면서 여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처먹으면서 그건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처먹는 거지. 처먹으면서 왜 쩔쩔쩔쩔매냐?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대주의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나라를 갖다 바쳐야 돼. 결국 소련이 그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완전히 위성 국가로 만든 것처럼 한국을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이론이고 썰이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생각은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이론은 이랬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만든 시스템이 과연 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그 TV에서도 한번 나가고, 그 다음 넥스트에서 나가고, 제 BW 세미컨덕터 랩스라는 그 유튜브에다가 또 내보냈어요. 어젯밤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내보내고, 이번그 TV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왜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전자개표를 막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드웨어로 만들었으면 한 번 만들은 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컴퓨터를 쓰게 되면 임의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시스템에 보면 거기에 ARM 아키텍처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뭐예요? 그 노트북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10세 채널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바깥에다가 자일링스라는 그 하드웨어 칩을 썼느냐? 그것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예요. 게이트라는 건 라지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왜 썼느냐? 그것은 부정을 하기 위해서 전용 시스템을 만들려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다가 빼내고 이 안에 프로그램에는 정상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사이에 해킹을 쓰는데, 해킹이 그 네트워크를 통했는데 와이어리스로 들어오든 USB로 들어오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너무 개구멍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딱 들어오면 중국에서 바로 해킹해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뽑는 상태를 바꿔버려요.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그러면 들통나면 어떻게? 그냥 파는 껐다 키면 돼. 그러면 전혀 증거가 안 남아요. 증거 인멸용으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뭐냐? 부정선거용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게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 경찰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밥줄이 좀 중요하지만 내 권리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내가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을 못 뽑고 자기 그냥 어느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그 전에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평준화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향 평준화는 하지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70년을 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러면 만약에 나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고 다른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거기까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지만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좌파애들이 뭐가 털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양심 있어서 창피할 텐데 창피하지 않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끝까지 다 죽이는데 그냥 남을 갖다가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허평은 지금 그분은 자기 형이 공산주의자였고 자기 동생도 공산주의인데 이분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무섭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끝까지 전 세계를 촉구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 차이가 날까요? 뭐 차이가 날까요?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그래 너는 너대로 네 이념대로 나는 내 이념대로 살겠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그렇게까지 침략당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년을 동안 지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에서 하지 마세요.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금 뒷배경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다시 저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고 한국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느냐? 한국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려요. 결국은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면 중국 사람도 다 살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살려가지고 다시 전 세계 그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태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유태인보다 IQ가 10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쓴뿌리 공산주의 3대에서부터 5대까지 걸쳐서 있던 공산주의 쓴뿌리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없애려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해서,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싫어. 야, 이순덕이 나는 빨갱이에 싫어요.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답이에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근길에 계신 젊은 분들,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조금만 뒤로 가요. 뒤로. 여기 너무 우리 유튜브도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부감 있게 들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는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선거구에서는 초당 4.7초마다 한 표씩 투표해야 되는 득표수가 나오질 않나, 어떤 선거구에서는 투표지가 영수증처럼 2장, 3장 붙어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1번이 찍힌 투표지가 접히지도 않은 상태로 빳빳한 상태로 발견되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투표지를 보관하는 선거함이 이삿짐 센터에서나 쓸 수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선거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치러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치러졌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셨더라도 저는 그걸 욕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지하신 민주당 의원이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뽑혔는지는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표가 섞인 게 아닙니다. 많은 정황 증거들이 가짜 표가 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미통당보다 일괄적으로 10% 이상 높게 나오는데, 막상 본투표에서는 미통당과 민주당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민주당이 치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너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조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증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 논문을 무려 4번이나 쓰며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다. 꼼사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유권을, 여러분의 주권을 찾아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선거 부정을 외치는 곳에 함께 나오셔서 과연 저들이 외치는 게 진실인가, 내 표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는데 그게 진실인가 확인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젊은 여러분을 욕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간곡히 호소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번 선거 부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과 한 번만 같이 해주십시오. 선거 부정을 잘 못 믿으시겠더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단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기존 언론사 어디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저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길바닥까지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의 확신이 때론 틀릴 수가 있고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이번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서 이번 주말에 전국 어디서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주권을 찾는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어서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여러분 한 명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목숨을 바쳐 나오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겠습니다.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 한다면, 진실을 찾는데 동참만 해주시겠다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저들이 왜 이렇게 절규하는지 뭔지 한번 알아나 보자라고 이번 주말에 선거 부정 외치는 곳에 나와서 멀찌감치 해서라도 한 번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수많은 증거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여러분의 주권도 유린당했음을, 민주당을 찍어서 끝이 아님을, 내가 찍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가짜표가 섞여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얘기를 더 들어주실 수 있다면 매일 비가 오나 번개가 치나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호소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녀보시다가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같이 하라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길을 지나다니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바보들이라서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표를 뺏어간 도둑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놓고 남기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대범하게 남긴 부정의 증거들, 부정선거의 증거가 수십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 하나만 검색을 하셔도 스스로 납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민주당 지지자된 당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수에 속아 넘어갈 바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선거의 면모들, 제가 굳이 말을 안 드려도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 총체적인 부정,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저는 그걸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도 핵심을 담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는 부정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규탄하겠습니다. 부정선거관리위원회 규탄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총체적인 선거 부정은 그 주체가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임은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선거를 부정해서 그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
그들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정권이 중국에 팔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를 절감하며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까지 이번 정권 다 못하게 해놓은 후에 중국산으로 들여온 태양광 패널을 전국 각지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전국 각지는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 효율에서도 밀려서 공장들이 수많은 전기료를 내느라 그 부채가 증가하였고, 가정에서도 아무리 전기료를 아니 전기세 뭐라고 하죠? 누진세 그것을 괜히 부담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전기 효율에서 실패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태양광을 발전을 해봤자 얼마나 크게 발전 효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보셨습니까? 그걸 굳이 해봤자 평소에 사용하는 전기 그거의 절반도 될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이 한국을 많이 탈취해 갔습니다. 이미 심지어 올해 초부터는 그들이 일단은 성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을 중국 기업이 지분을 나눠 가져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 기업으로 전락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것이지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을 삼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도 삼키려고 하였고, 싱가포르에도 수많은 그런 학교들의 자본을 공산당 정권의 지분을 들여놔서 기업들을 상당히 약탈을 많이 하였습니다. 중국이 많은 산업을 하였던 1대1로 산업을 아십니까? 그 1대1로 산업은 그 나라의 철도를 닦아주고 도로를 건설해준다는 좋은 명분과 허울로 가면을 쓰고 가장을 하였지만 그 속으로는 그들의 주권 탈취밖에 아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여러 수많은 다른 나라들도 모두 항구를 빼앗겼습니다. 중국에 100년 이상의 무상 임대로 주권을 탈취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출신인 WHO 세계보건기구 총재인 아데노 거브레예수스, 그 사람은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거브레예수스 총재를 규탄하고 WHO 총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서명 숫자가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둔하는 바람에 우한시에서 발생하였던 그런 우한 폐렴이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확진되었습니다. 중국은 3차 대전, 세균전을 벌인 전범국가, 살인마 국가, 쓰레기 국가입니다. 중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살인마 중국에 대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벙어리들입니까? 바보들입니까? 그들의 자작무도한 수법, 그러나 그들은 비겁하게 세균을 퍼뜨림으로써 사람을 죽였지, 아니면 자살을 가장해서 더럽게 죽일 뿐이지 무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콩에서 그들의 총기를 발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무탄을 발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몇몇 시위대가 눈이 맞아 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명한 시민들의 피해로 홍콩에 그런 시민들이 격분해서 도시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주권은 한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우한 폐렴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위세가 한층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그런 간첩들,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서민들의, 저희 시민들의 표를 모두 다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이것을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도둑들을 어떻게 형벌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 나라 부정선거 관계자들은 모두 사형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부 고발자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그 전산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이게 새로 당선 억지로 위장하여서 억지 당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임기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개헌을 가장 먼저 시행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저희 자유시민을 위한 정당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통해서 저희 민의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까지도 모두 다 표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바꿔치기를 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 당선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주민의 창고까지도 모두 봉쇄해버린 악랄한 정권과 선관위는 당장 물러나라!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이, 주민들이 본교에서 들어엎을 것이다! 들어엎자! 여러분, 이번 정권은 폭도들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5.18 시위, 5.18 폭동까지도 그들이 민주화 투쟁혁명이라고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도들이 주체인 정권에 저희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저희가 폭도들한 것처럼 들고 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복종도 사실 약합니다. 그들은 늘상 자신네들이 시위할 때마다 쇠파이프와 강목과 돌덩이 같은 무력을 활용했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속이 시커멓고 손이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도둑놈들, 저희가 몸으로 나서서 규탄해야 합니다.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의 현실이 바로 저희 현실이 된 것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말 전국적인 이런 블랙 시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위를 길거리에 알려주지 않고 지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자 간첩들, 중공 노예들은 시민을 탄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악랄한 학급의 폭력배, 일진들 같은 정권이 바로 지금 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진들과 싸워서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직접 싸우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내 일만 하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가정만 해도 아이나 저희 남편도 이 부정선거라고 사실을 얘기를 해도 방송에서 안 나오고 유통방에서 가만히 있고 또 뭐 그 당선된 그 의원들이 또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가짜뉴스래요. 또 어느 방송에서 틀으니까 가짜뉴스래요.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다 가짜뉴스를 알고 있는 거는 공영방송에서 다 묵인하고 덮고 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를 않고 다 덮어두려고만 하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그 사실을 차고 넘치게 나오잖아요. 차고 넘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찌 이렇게 다 저들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속이려고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악의적이고 무슨 뭐 공평한 세상 이게 어딨어요. 다 가짜인데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 사실을 알리고도 싶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다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누구를 만나서 하루를 좀 즐겁게 지낼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다들 이 시기는 일어날 때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저 자들이 수십 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음모 계략으로 지금이 이르게 됐냐고요. 이거를 국민들이 좀 알아서 정말 다 같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고 투쟁 같이 해서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물려줘야 되는데 후세들한테 정말 앞으로 공수처가 통과될까 너무 걱정인 거예요. 토지공유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이런저런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 이 참담한 그 현실에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한 너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가정만 해도 남편이 그러면은 미통당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게 잘못됐으면 미통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 다 이거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하네요. 또 홍준표 씨가 이거 선거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 엄청 믿어요. 그리고 이거 많이 잘못된 게 쏟아져 나오는데 믿지를 않고 아니라고 하는 쪽에만 사람들이 다 믿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좀 깨어나서 같이 나와서 이 나라를 지키려 하고 투쟁하고 좀 목소리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도 아프고 지금 사방이 도대체 참담한 현실만 놓여 있어서 어떻게 돼갈지 너무 걱정이 되지만 진실을 소리내는 사람들이 진실의 소리를 내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들이 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기길 바라고 있고요. 더 많이 투쟁합시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네. 힘내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눈물 나요. 막 지칠 정도죠? 그리고 너무 지겨워요.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겹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우협받는 일이잖아요. 일자리 무슨 곡간 털어서 10,000원씩 나눠 먹자? 사실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고 누가 갚아요? 그리고 나눠주는 돈이 자기네 돈이니까요.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자기네 노력이냐고요? 다 역사적인 그 인물들
여러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세운 그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덮어주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자기 읽을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같이 다녀요. 인터뷰. 아이 말도 그래요? 아직 말을 못해서.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 저기 있었는데. 아, 저 애기 엄마. 인터뷰. 네. 인터뷰 한 마디. 네. 들어보세요. 아, 이거 잠깐만.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나오셨죠? 예.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힘차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말해야 돼요? 제 느낌을 얘기하라고. 네.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하면 안 될까요? 질문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밝혀지면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좀 열받아가지고 지금 호소하러 지금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본 그대로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발언들을 네 본인이 본 그대로 네, 연설해 주셨습니다. 연설은 잘 못하겠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보도도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게 음모론인지 알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뭔가 국민이 깨어나야지 이제 부정선거를 알리고 깨어나야지 자유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고 안타까워요. 애기들도 이렇게 2명씩이나 예. 함께 나섰죠?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애기 아빠는 어떻게? 직장 회사에 지원했어요? 바쁜 상황에도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지켜들고 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어르신들이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자기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나왔어요. 정말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태극기 들고 집회 나오고 많이 애쓰셨잖아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고맙고 요즘 거의 3, 40대가 만중만 많더라고요. 백개문도 많고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지
공산당 사회주의가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죠. 네,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공천화가 다 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옆에 경찰이랑 싸우고 있어. 누구야? 블랙키랑.